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정호 뉴스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3명으로 100여일 만에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오늘 확진자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113명입니다. 115일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증가한 건데요. 누적 확진자는 1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이 86명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해외 유입 확진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지역 발생과 해외 유입의 확진자의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해외 유입이 지역 감염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틀간 지역 감염이 해외 유입보다 더 많이 발생했는데 오늘 다시 해외 유입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오늘 추가된 해외 유입 확진자를 자세히 보면요. 중국의 아시아가 78명으로 전체의 90% 이상입니다. 이라크가 36명, 러시아가 34명으로 확인됐는데 부산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 선원들과 전용기로 귀국한 이라크 근로자 때문입니다. 미국과 아프리카에서 각각 3명, 그리고 유럽이 2명입니다. 오늘 국내 지역사회 감염은 27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요. 서울과 경기가 각각 11명입니다. 계속해서 수도권에 확진자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5명입니다. 교회의 방역 강화 의무화 조치가 해제된 첫 주말입니다. 소모임, 수련회 등도 다시 가능해졌는데요. 하지만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꼭 지켜야 합니다. 주말이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방문은 되도록 삼가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계속해서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네, 국내 지역 발생 중 대다수는 서울과 경기,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요양시설과 교회, 그리고 소모임 등을 통해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서구 요양시설 관련 환자가 하루 새 4명이 늘었습니다. 이 환자들은 모두 첫 번째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송파구 사랑교회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이 교회 교인들이 증상이 있는데도 예배에 참석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고발 조치했습니다. 또 사랑교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에서는 빌딩과 사무실을 통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포천 8사단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800여 명을 검사한 결과 전원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포천 8사단 예하 부대와 인근 3개 부대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18명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한편 2주간 전국 교회에 내려졌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어제 저녁부터 해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지됐던 교회 소모임과 수련회 등의 행사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행정조치가 해제돼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의 기본 수칙은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제 입국한 이라크 근로자 가운데 음성 판정을 받은 250여 명은 충북 충주와 보은의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했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 격리 생활을 하고 퇴소 직전에도 다시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네, 강원도 영동 지역에는 사흘째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15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때문에 산사태나 토사 유출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명구 기자, 지금 비 상황 어떻습니까? 네, 강원 영동 지역에는 지금도 곳에 따라 굵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 그제 이후 벌써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곳 강릉 남대천 하류에도 빗줄기가 굵어졌다 가늘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지를 중심으로 여전히 제법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하천 수위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 시각 현재 강원 북부 산지의 호우 경보, 속초와 고성 양양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사흘째 내린 비의 양은 향로봉 706mm, 미시령 664 등 산지에 최대 700mm 넘게 쏟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설악산과 오대산 등 강원도 내 국립공원 탐방이 대부분 통제된 상태입니다. 또 삼척 211mm, 고성 간성 173.5, 강릉 162mm 등 해안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이어져 영동 지역에 30에서 80mm, 북부 산지는 최대 150mm 이상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무엇보다 기존에 내린 비로 집안이 상당히 약해져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산사태나 토사 유출 등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산불 피해지의 경우 이 같은 위험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가급적 접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상에 내려졌던 풍랑주의보는 해제됐지만 모레까지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예보돼 해안가를 찾는 관광객 등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강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 선원 32명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이 선박에 올라가 수리 작업을 했던 국내 근로자들 가운데 오늘까지 모두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희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일 부산항에 들어온 7,700톤급 러시아 원양 어선입니다. 부산 국립검역소가 이 어선의 러시아 승선원 94명 전원을 진단 검사한 결과 32명이 코로나19 양성이었습니다. 이 어선에 올라가 수리 작업을 했던 국내 선박 수리업체 직원들도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수리업체 직원 20여 명 가운데 그제 1명이 확진된 데 이어 어제는 5명, 오늘도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선원 접촉 직원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역 감염보다는 러시아 선원과의 접촉으로부터 감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행히 부산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선박 13척에 승선한 선원 429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검사에서는 오늘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번 항만 검역 과정에서도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8일 입항 이후 최근 첫 검사 전까지 선원에 대한 검사가 없었습니다. 외국 선원들을 점수 검사하도록 검역을 강화한 게 최근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입항 당시 검역관이 직접 승선 검역을 벌였는데도 유증상자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대리점 통해서 우리도 확인하고 자기네들이 오케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올라갔고. 우려했던 국내 근로자로의 2차 감염이 현실화되면서 지역사회로 더 확산하는 것은 아닌지 방역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 네, 프로스포츠 팬들이 기다려왔던 직관, 즉 직접 관람이 드디어 가능해졌습니다. 전체 관중석의 10% 규모로 입장이 허용됩니다. 내일부터 프로야구가 먼저 시작하는데요. 구장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 재개 발표에 따라 내일부터 프로야구 현장 관람이 가능해졌습니다. 첫 개방은 현재 방역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전체 좌석의 10% 이내에 그칩니다. 10%밖에 안 된다고 하고 입장 관객도 거리를 충분히 두면 아직까지는 사실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야구장 내에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체온이 37.5도 이상이면 출입이 제한됩니다. 정보 확보를 위해 티켓은 온라인 사전 예매로 진행하며 관람객들은 QR코드를 미리 발급받아 스캔하고 입장해야 합니다. 화장실과 매점 이용은 물론이고 좌석 배치에도 간격 유지가 적용됩니다. 식음료 매장은 운영되지만 지정 지역이 아닌 좌석에서 음식물 섭취는 금지됩니다. 하지만 한화는 지자체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유지 방침에 따라 27일부터 관중 입장을 시작합니다. 기아도 광주시의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끝나는 29일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혹시 모를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 대비해 문체부와 프로스포츠 단체들은 함께 방역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이번에 방역을 철저히 해서 차질 없이 경기가 진행되고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관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프로축구는 다음 달 1일부터 제한적 관중 입장을 시작하고 프로골프는 다음 달까지 무관중 경기를 이어갑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네, 지난달 아프리카 베냉 인근 해역에서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됐던 한국 선원 5명이 31일 만에 무사히 석방됐습니다. 선원들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교부는 오늘 새벽 5시 50분, 현지 시각으로 24일 오후 9시 50분쯤 나이지리아 남부 지역에서 한국 선원 5명이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베냉 남쪽 해상에서 무장 괴한들에게 피랍된 지 31일 만입니다. 이들은 가나 국적 선박 파노피 프론티어호에서 참치잡이 조업 중이었습니다. 석방된 선원들의 건강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주 나이지리아 대사관이 마련한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선원들은 석방 직후 국내 등에 있는 가족들과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비행편이 확보되는 대로 선적 국가인 가나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한국 선원들과 함께 피랍됐던 가나 국적 동료 선원 1명도 함께 석방됐으며 나이지리아 주재 가나 대사관 측에 인계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선원들을 납치한 무장 세력과 구체적인 석방 과정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우리 국민의 추가 피랍 방지를 위해 위험 해역 내 조업 자제를 권고하고 관련 국가의 협력 등 국제사회 공조를 포함한 다양한 예방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네, 검사단급 검사박 기자가 유착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서 검찰 수사심의위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의자 한동훈에 대해서는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심의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의 결론입니다. 참석 인원 15명 중 10명이 수사 중단을, 11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들이 압도적으로 한 검사장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 측은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결과에 따라 한 검사장에 대해 강제 수사 등을 검토하고 있던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심의위 결정에 대해 압수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도 착수하지 못했고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했다라면서 심의위의 수사 중단, 불기소 의결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동재 전 기자의 구속영장 발부 취지, 수사심의위 심의 의견 등을 종합해 수사 방향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왔던 만큼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윤석열 총장은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 발부로 실기된 입지를 어느 정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편 검찰 수사심의위는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 계속과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결정을 존중한다라면서 검찰 고위직과 공모하였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열린 심의위에는 검찰 수사팀, 이동재 전 기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 한동훈 검사장 모두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추첨을 통해 선정된 검찰 외부위원 15명이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의 타당성 등을 따지는 기구로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수사심의위를 신청해 불기소 의견을 받아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네, 미국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이 미국 정부가 요구한 폐쇄 시한을 앞두고 철수 작업을 마쳤습니다. 미 당국자는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의 스파이 활동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폐쇄의 불가피함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주변에 주차된 이사 차량에 사람들이 연신 짐을 실어 나릅니다. 미 정부가 요구한 폐쇄 시한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5시.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중국이 미국에 처음 개설한 휴스턴 총영사관 문에는 자물쇠가 굳게 채워졌습니다. 백악관은 청두 주재 미 총영사관 폐쇄로 맞불어 놓은 중국 정부에 보복 대신 해로운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들도 브리핑을 열고 중국 공간의 정보 수집 활동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가운데 휴스턴 총영사관은 미국 내 최악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당국자는 중국은 코로나19 백신을 시장에 처음 내놓고 싶은 의도를 드러냈다고 밝혔습니다. 휴스턴 총영사관이 있는 텍사스주에는 백신을 개발하는 의료기관이 다수 입주해 있습니다. 미 정부가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휴스턴 총영사관의 정보 수집 행위와 코로나19 백신 개발과의 연계성을 밝히며 폐쇄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 법무부는 샌프란시스코 주재 중국 총영사관에 피신해 있던 군사연구원 탕주안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탕주안은 인민해방군 소속임을 숨긴 채 미 명문대에서 기밀 자료를 빼내 중국으로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관 추가 폐쇄를 예고한 상황에서 다음 차례는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될 수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네, 미국이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요구하자 중국은 청두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을 닫으라고 맞받았습니다.
미중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확전은 자제하자는 분위기입니다. 베이징에서 최영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외교부가 밝힌 공관 폐쇄 배경은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 직원들이 신분에 적합하지 않은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활동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미국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美驻成都总领馆的一些人员从事与其身份不符的活动，干涉中国内政，损害中国的安全利益。 폐쇄까지 준 시한은 미국처럼 72시간. 중국은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았고 모든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是对美方无理行径的正当和必要反应，符合国际法和国际关系基本准则，符合外交惯例。 청두 총영사관은 중국 내 미국 총영사관 6곳 가운데 미국 등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신장 위구르와 티베트를 관할합니다. 베이징 소식통은 미국이 신장과 티베트 정보를 수집하는 요충지로서 중국에는 눈엣 가시 같은 공관을 없애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미국의 도발에 어쩔 수 없었다. 추가 공격이 오면 또다시 맞대응할 것이라고 보도하면서도 확전은 자제하자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전문가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공관을 선택해 중국은 갈등 확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분석했습니다. 추가로 공관 폐쇄를 주고받을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할지 미중 간의 긴장은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오는 11월까지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지금도 강원 북부 산지에 호우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20-30mm의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원도와 충청,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다가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늦은 오후까지도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내륙과 전북 서해안 지방 곳곳에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에 최고 150mm가 넘겠고요. 강원 영동 지방에도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 충북과 전북 북부, 경북 내륙 지역과 경남 내륙 지역에 10에서 50,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지방의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 정도입니다. 오늘 비가 오는 동안 강원 영동 지역에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지와 해안가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나 매우 많은 비가 내린 강원 산지에는 여전히 산사태 경보가 발효 중이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28도, 대전과 전주, 광주가 27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동해상의 풍랑특보는 해제됐지만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3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장맛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오는 곳이 많겠고요. 목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에 잠시 쉬었다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방에 막바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는 다음 뉴스는 2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